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저는 고백합니다. 언제부터인지 모르게 우리 부부의 대화 온도가 현저히 낮아졌습니다. 꼭 필요한 말만 사무적으로 주고받습니다. 저녁 먹었어? 응. 오늘 뭐 했어? 그냥 끝입니다. 제 속마음은 이렇습니다. 여자의 얼굴이 항상 웃으며 말은 예쁘게 하면 안 되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아내는 뭐라고 할까요? 기다렸다는 듯이 쏟아낼 겁니다. 웃을 일을 만들어주고 예쁜 말이 나오게 행동을 해야지 하고 말입니다. K 너구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누라가 늙어가며 마귀로 변한다라며 남편을 흑살이 껍데기로 안다고요. 오늘은 73세 김전무가 50년 가까이 살아온 부부 생활이 솔직한 진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퉁명스러운 아내, 받기만 했던 남편, 그리고 뒤늦게 깨달은 주는 삶의 비밀을요. 부부간에도 살다 보면 할 말과 하지 말아야 할 말이 있습니다. 살다 보면 기분 좋은 말, 가슴을 아프게 하는 말이 있습니다. 부부 대화의 질에 따라 제일 가까우면서 가장 먼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글쎄, 쉬운 일이면서도 어려운 일이 있다면 용서와 화해가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 부부도 그렇습니다. 언제부터인지 모르게 대화의 온도가 낮아졌습니다. 아내는 퉁명스럽고 저는 불편합니다. 경제적 여유가 있고 부족한 게 없어도 체질상 냉랭하게 사는 부부도 적지 않을 겁니다. 우리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럴까? 뭔가 안 풀리고 사는 게 여유가 없으면 그럴지도 모른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압니다. 진짜 이유를요. 옛날 우리 외할머니가 그렇게 퉁명스럽게 외할아버지를 대하셨던 기억이 납니다. 그 외할머니 퉁명 속에는 한이 평생 맺혀 있었습니다. 유식한 외할아버지가 일제시대 잘 나가시던 때 만주를 다니면서 첩을 두셨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외할머니의 퉁명스러움에는 다 그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분이 있습니다. 어느 날 시아버지가 병석에 누워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며느리에게 하는 말이 있었다고 합니다. 며느리야, 그동안 미안했다. 그리고 고맙다. 평생을 생트집 잡고 골 부리고 괴팍하게 불편하게 하던 시아버지가 눈을 감기 직전에 한 말입니다. 그 고백을 듣고 며느리는 마음에 쌓인 원망과 미움이 사라지고 하염없이 울고 말았다고 합니다. 글쎄, 왜 알면서 그랬을까요? 왜 죽으면서 뉘우칠까요? 글쎄요, 그건 알 수 없는 뭔가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이 이야기들을 들으며 생각했습니다. 우리 아내의 투명함 속에도 무언가가 있지 않을까? 하고 말입니다. 며칠 전 악몽을 꿨습니다. 어느 날 친구 소개로 초등학교 보조교사로 취직을 해서 갔습니다. 생소한 분위기에서 똥 오줌 못 가리고 진땀을 빼고 하루가 갔습니다. 어찌나 아이들 가르치는 자료가 그렇게 많은지 정신이 없었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여자 선생님이 아이들을 위해 기르는 동물 봉다리를 주며 잘 가지고 있다가 내일 가져오라며 주었습니다. 그런데 집 귀가 길의 봉다리에서 작은 하마가 기어나와 쩔쩔매며 있었습니다. 거기가 학교 근처 상가 주차장에 차를 세웠는데 돌아오는 길에 그 주차장을 찾지 못해 땀을 뻘뻘 흘리고 발을 동동 구르다 잠에서 깼습니다. 분명 개꿈인데 두 가지가 괴로웠습니다. 능력 없는 놈이 선생이 되었다는 부담감, 그리고 돌아오는 길에 주차한 곳을 못 찾고 기억력이 없어진 간접 치매 경험이었습니다. 어제 더운데 골프를 치고 거기다 두 홀에서 양파를 해서인지 뇌가 데미지를 입지 않나
혼자서 추측을 해봤습니다. 진짜 생시 같은 아찔한 긴박한 꿈을 꾸고 나서 눈을 뜨고 얼마나 다행인지 휴 하고 한숨을 몰아쉬었습니다. 그 객꿈을 어떻게 해몽해야 할지 악몽 같아 걱정이 앞섰습니다. 그런데 바로 며칠 전 일입니다. 아내는 늦게 퇴근해서 새벽까지 김치를 담갔습니다. 아들네와 바쁘게 사는 이웃집에 김치를 나누어 주기 위해서였습니다. 늘 주는 마음으로 사는 아내가 부럽기도 하고 존경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아내를 처음 만나 데이트할 때도 그랬습니다. 당시 넉넉지 못한 저를 위해 밥값을 내곤 했었습니다. 글쎄, 그 당시 모든 데이트 비용은 남자들의 몫이었던 시절이었습니다. 아무튼 평생을 아내는 자식과 남편과 이웃에게 주면서 산 인생입니다. 그래서인지 아들들이 엄마가 하고 싶은 게 있다면 최선을 다해 협조를 하는 편입니다. 그렇게 주었는데 가난해지지 않고 자산이 늘고 풍요로워진다는 사실입니다. 받는 사람보다 주는 사람이 더 성공한다는 연구 발표가 있다고 합니다. 주면 받는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 간단한 성공의 진리를 알고도 김 전무는 주는데 정말 인색했습니다. 우리 집에 주는 사람은 아내고 받기만 하는 사람은 바로 김 전무가 아닌가 싶습니다. 제 주변에 사는 친구 가운데 가장 부러운 친구가 하나 있습니다. 그 친구 부러운 부분이 있다면 독신으로 보기 드문 자유로운 영혼의 소유자가 아닌가 싶습니다. 지난번 한국 갔을 때 제 조의금을 선불로 미리 땡겨 챙겨준 친구입니다. 김 전무보다 먼저 죽을 것 같아 내 장례식에 못 올 것 같다고 해서 미리 챙겨준 친구입니다. 그 친구 장점이 있다면 생각한 대로 미루지 않고 바로바로 실행하는 친구입니다. 해외 법인장으로 좋은 여건에 있던 임원 자리를 과감하게 사표내고 한국으로 돌아와 서울을 거쳐 안동에서 살다 이번에 사천으로 이사를 했습니다. 어디든 실증 날 때까지 살다 실증이 나면 과감하게 정리하고 새로운 미지의 땅으로 이사 가는 스타일입니다. 물론 젊은 날 서울대를 나와 열심히 일하고 은퇴 준비를 단단하게 해놓고 미련 없이 일자리를 떠났습니다. 대단히 똑똑한 친구입니다. 일찍이 돈 욕심 버리고 자유를 찾아 자유롭게 사는 친구입니다. 저는 그 친구를 통해 대리 만족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삶을 실행하고 있어서요. 그 친구가 오늘 WHO가 발표한 2023년 장수 비결을 보내줬습니다. 놀랍게도 1위가 술입니다. 적당한 알코올이 몸속을 순환하며 마사지 역할을 해주고 어떤 운동, 음식도 대신할 수 없는 심폐 기능을 강화시켜주며 친구끼리 만나 적당히 술도 마시는 게 정서적으로 안정이 돼서 오히려 오래오래 건강하게 사는 장수 비결 1위로 술을 꼽았다고 합니다. 그 외의 핵심만 말씀드리자면 6위 좋은 친구와 함께, 12위 화내지 말기, 20위 많이 웃기. 저는 이 리스트를 보며 생각했습니다. 독신 친구는 자유롭게 술 마시고 좋은 친구 만나고 화 안 내고 많이 웃으며 삽니다. 그럼 저는요? 퉁명스러운 아내와 살며 대화 온도 낮고 가끔 화도 나고 웃을 일도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산사의 처마 밑에 걸려있는 풍경의 아름다운 소리를 낼 수 있는 것은 누구 때문인가요? 바람입니다. 바람은 누구 덕분에 자신의 존재를 아름다운 소리로 알릴 수 있나요? 풍경 때문입니다. 바람과 풍경의 관계는 사람의 관계와 같은 구석이 많습니다. 당신이 없으면 내가 없습니다라고 말한 정호승 시인의 말이 생각납니다. 진정한 사랑은 타인의 존재를 소중하게 생각하는 마음에서 비롯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관계가 힘들 때 종종 미움과 증오를 선택하는 경향이 다분합니다. 하지만 어떤 신부는 이렇게 말합니다. 삶이란 사랑하는 법을 배우기 위해 얼마간의 자유의 시간이다. 세계 최고의 부자 빌 게이츠와 워런 버핏에게 TV 대담 중에 대학생이 물었답니다. 진정한 성공은 무엇인가요? 두 분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사랑받는 것이 진정한 성공이다. 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당신은 성공한 사람입니까? 어려운 질문입니다. 저는 아직 미움을 받고 있기에 성공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이제 압니다. 아내의 퉁명함 속에는 평생 주기만 했던 피로가 있었다는 것을요. 처녀 때부터 지금까지 일을 단 한 번도 쉬지 않고 살았다는 것을. 사실 지금 은퇴하고 여생을 즐길 수 있게 준비는 되어 있지만 아내는 일이 좋아 아직도 생산 라인에서 열심히 일하고 산다는 것을. 아내는 주는 사람입니다. 김치를 담가 나눠주고 자식을 위해 헌신하고 이웃을 돕습니다. 저는 받는 사람입니다. 데이트할 때 밥 깜빡고 평생 집안일 안 하고 골프만 치며 삽니다. 아무튼 줄 수 있는 마음의 소유자는 큰 그릇의 복을 타고나지 않았나 싶습니다. 주는 인생은 성공한 인생입니다. 톨스토이는 안나 카레니나의 유명한 문장을 남겼습니다. 행복한 가정은 모두 비슷해 보이지만 불행한 가정은 저마다의 이유가 있다. 행복한 가정은 모두 비슷비슷하게 행복하지만 모든 불행한 가정은 저마다 다 다른 방식으로 불행하다. 글쎄, 우리의 행복한 가정의 기초는 일하며 배우며 사랑하며 사는데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알았습니다. 퉁명스러운 아내, 태화 온도 낮은 아내, 하지만 새벽까지 김치를 담가 나눠주는 아내, 평생 일하며 주는 삶을 산 아내, 그 아내가 있어서 제가 있습니다. 사랑과 용서가 짠 그물에 바람도 걸린다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부부간에도 살다 보면 할 말과 하지 말아야 할 말이 있습니다. 용서와 화해는 쉬운 일이면서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하지만 이것만은 확실합니다. 주는 사람이 성공합니다. 주는 사람이 오래 삽니다. 주는 사람이 행복합니다. 저는 73년을 받기만 하고 살았습니다. 이제라도 뭔가를 주고 싶습니다. 먼저 아내에게 고맙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같은 또래 친구분들께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특히 부부관계가 냉랭한 분들께요. 자녀분들께서 아버지께 보여드리면 아마도 공감하실 겁니다. 오늘부터 주는 삶을 살아갑시다. 특히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요. 김전무였습니다. 감사합니다.